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이미입니다. 오늘 영상 제목은 수능 추억 소환 이후 10년입니다. 제가 수능 학부모가 되었던 것이 벌써 10년 전이네요. 2012학년도, 2013학년도 수능 학부모였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난 일인데요. 그렇지만 그때의 기억은 또렷합니다. 저는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은 수능을 안 보고 대학을 갔고요. 딸은 2번 봤습니다. 네. 즉 재수생 엄마였다는 뜻이죠. 큰아이가 대학을 들어갈 때는 고3 8월에 최종 합격이 되었습니다. 수능이 없이 최종 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수능을 보지 않았어요. 그때도 수험생을 위한 많은 이벤트가 있었어요. 노트북을 사도 싸게 해주고, 극장에 가도 싸게 해주고, 수험생 찬스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수능 응시만 하고 수험표만 받고 수능은 보러 가지 않겠다 이런 학생도 있었죠. 저도 넌지시 너도 수능을 한번 봐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수능을 안 봤습니다. 3년 후 딸아이의 수능 날이었습니다.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 전체가 시험 장소로 향하는데요. 학교에서는 큰 버스가 새벽에 와 있습니다. 수능 도시락을 학교에서 싸주기 때문에 보온 도시락을 사서 열탕 소독을 해서 보냈습니다. 수능 날이 되면요, 보온 도시락 사러 오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트에 그 보온 도시락이 많이 있진 않잖아요. 1개, 2개 정도? 가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 도시락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먼저 보온 도시락을 사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다가 매직으로 막 이름도 써놓고요. 지금도 그 도시락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새벽에 출발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새벽에 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은 막 정말 두툼한 옷을 입고 있죠. 저희 딸은 고3 그 수능을 볼 때는 교복을 입었어요. 보통 아이들은 그냥 추리닝에다가 아니면 외투 거쳤는데 우리 딸은 교복을 입더라고요. 마치 그 전쟁에 나가는 아주 결의를 보이듯이 그렇게 여하튼 갔습니다. 학교가 용인에 있다 보니 용인 지역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봤죠. 문과 학생들은 5교시 제2외국어 5월 한문을 봐야 되거든요. 이과 학생들이 4교시 끝나고 갔을 때 우리는 5교시까지 봤었죠. 겨울이라 어두컴컴합니다. 저도 용인에 있는 거예요. 인근 절이나 교회 아니면 카페. 집에를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왠지 엄마가 너무 행동을 빠르게 하면 아이한테 영향을 줄까 봐 이런 걱정도 하거든요. 사실은 수험생 부모들은 굉장히 안정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죠. 시험이 끝나면서 교문에서 기다리는데 빨리서 아이가 내려옵니다. 엄마들은 자기 아이가 수백 명 속에 있어도 찾잖아요. 그런데 뭐도 보이냐면요, 어깨도 보입니다. 어깨가 처졌나 아니면 엄마를 보고 방긋 웃는가. 제가 이 말을 하는 이 순간에도 소름이 쫙 끼치는데 그 순간에 압니다. 못 봤구나, 잘 봤구나.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이가 이렇게 오면 그냥 둘이 부둥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는 밥을 안 먹겠다 그랬어요. 차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서로 몇 개 틀렸냐, 시험이 어땠냐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집으로 갔어요. 저녁에 EBS에서 정답 체크해 주죠. 나오면서 고개를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안 될 것 같다. 왜? 그랬더니 국어도 다 맞았고 영어도 다 맞았는데 수학에서 2개를 틀렸다. 그래? 재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도 문과에서
정시에서 특히 수학에서 두 문제를 틀렸다. 그럼 표준 점수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얘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말 않고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할 때 만났던 친구들을 우리 딸은 아이도 만나고 있어요. 하여튼 두 번째 수능을 보는 날이 됩니다. 두 번째 수능 동네에 있는 모 여고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가깝죠. 뭐 물론 그때도 도시락을 쌌고 끝나고 이렇게 오는데 그때는 어깨가 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시킬 수 있었어요. 괜찮았어? 했더니 그냥 나는 그냥 풀었어 이러더라고요. 엄마가 할 수 있는 말이 뭐 먹을래?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때는 우리가 밥도 못 먹었거든요. 다 굶었거든요. 네, 두 번째는 밥을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왔더니 나중에 실점해보더니 어떻게 봤어? 원수에 다 틀린 건 없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그러니까 수학 2개 맞추려고 재수한 거잖아요. 네. 아 그래 잘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이는 수능에 대한 경험이 없고 두 번째 아이는 고3 수능, 재수 수능을 다 해본 거죠. 수능 보는 날 샤론코치에서도 우리 조창은 대표랑 수능 분석 강의도 해드릴 거예요. 수능 추억 소환을 해보고자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이후 10년이잖아요. 그리고 수능의 의미는 뭘까 생각을 해본다면 보통 우리가 수능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교육과정의 총결산이다. 12년 학교 생활하면서 배웠던 거를 평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과연 수능을 보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성실성을 바탕으로 공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했잖아요. 이게 그 다음 시험인 국가고시의 베이스가 됩니다. 국가고시뿐만이 아니라 차후 기업 공채라든가 삼성고시, 현대자동차, 현차고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큰 시험의 베이스는 역시 수능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수능이라는 게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여하튼 진로에 굉장히 영향이 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 그 태도, 인생에 대한 태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능 필요 없다, 필요 있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과정을 겪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딸은 공직에, 즉 국가시험에 강하기 때문에 아들은 영어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 보게 되고 또 캐나다에서 있었던 그 유학 경험이 또 그거를 또 촉진시켜 주고요. 그래서 자기 선택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다양하게. 20대에 자기 직업이 결정된 그 사람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기 직업에 만족하고 계속 전문성을 늘리든가 아니면 또 다른 거에 호기심이 많거나 여러 가지 경험을 또 쌓기를 원하죠. 네, 그래서 또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을 앞둔 학부모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섣부르게 수능이 좋다 나쁘다 시험을 어떻게 봐라 너 이거 안 하면 재수한다 나는 재수 못 시킨다 이런 말 하지 말자. 나도 한 치 앞을 못 보고 애들도 한 치 앞을 몰라요. 그렇지만 뭐는 중요하냐 수능이란 시험 자체가 무엇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게 이 아이 미래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지를 아이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그러면 자세가 바뀝니다. 수능은 굉장한 집중력과 사고력이 요하는 시험이거든요. 오래 보잖아요. 시험 자체를. 멘탈이 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멘탈이 강한다는 게 동기부여, 확실한 꿈과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참으니까 멘탈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수능을 제일 잘 보는 아이들이 서울대도 가고 의대도 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 자세, 태도를 보면요. 한 점 한 점을 굉장히 중시하고 한 점 한 점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일부 못된 사람들은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해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작은 거, 사소한 거 하나하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 큰 것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실패했을 때 또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엄마부터 조금 넓게 보고, 그리고 만일에 이번 성적이 안 나와도 기회는 또 있으니까, 예. 꼭 재수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요,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때를 지지해 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수능을 앞두고, 예, 수능 추억 소환과 그 이후 10년, 그리고 수능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태도를 갖추게 하는지, 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런 것이 임의입니다.